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세계 최초의 악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문명 이야기를 집필 중인 조은상 박사입니다. 과연 세계 최초의 악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야금이나 바이올린과 같은 현악기였을까요? 아니면 북이나 장고 같은 타악기였을까요? 혹은 트럼펫이나 플루트 같은 관악기였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인류 최초의 악기는 아마도 매우 간단하게 음악적인 어떤 기능만 갖춘 그런 자연 속에서 산과 들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만들어졌을 거로 생각됩니다. 고고학적 기록 그리고 민속음악 연구를 보면 초기 인류는 나무나 돌, 동물 가죽 등을 사용해서 리듬과 소리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런 도구들, 우리 주변에서 나무통에다가 막대기를 갖고 치면 소리가 나죠. 이렇게 가장 초기에 사냥꾼 채집 사회에서 어떠한 의식을 거행할 때, 사냥을 성공하는 것을 기원할 때, 또 공동체의 어떤 의사소통을 위해서 놀이나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악기는 어쩌면 타악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대 인류는 나뭇가지나 나무통을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쉬웠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굵은 나무 속을 비우면 손으로 치거나 나무 막대기로 때리면 어떤 리듬이 나오는 거죠. 오늘날 이 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또 매끄러운 돌이나 조개를 모아서 부딪히면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춤을 추거나 박수를 칠 때 사용한 게 우리 많은 유물이나 유적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자갈을 빈 나무 통이나 껍질 속에 혹은 동물의 방광 같은 그런 것에 넣어서 쉐이크처럼 흔들어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도 있었습니다. 또는 동물 가죽을 이용해서 만든 타악기, 이 북과 같은 것들이죠. 가죽을 나무 틀이나 속이 빈 통 속에 고정시켜서 북과 같은 소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음색을 과 깊이 있는 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리듬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대 이집트의 북은 2800년 전에 이렇게 기원전 28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탬버린과 같은 간단한 손 악기도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탬버린을 들고 연주하는 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굉장히 단순한 드럼 형태의 이 탬버린은 나무 테두리 안에 얇은 가죽을 당겨서 고정한 다음에 손이나 이 막대로 치는 그런 도구였죠. 지구촌의 오래된 그런 민속 음악 중에는 이런 형태의 탬버린 혹은 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 인류는 간단한 도구를 만들어서 쉽게 리듬을 만들 수 있었고 춤이나 노래를 부를 때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단군조선의 강력이었던 만주 BC 2000년경, 4000년 전이 되는 거죠. 그때 추정되는 공중음악이나 제사의례 때 사용된 악기인 석경, 편경이 출토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돌은 돌이지만 깎은 바위 조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BC 3000년경 곧 배달시대의 유적인 홍사문화에서는 단군 조선보다 더 오래된 이 석경이 출토되었습니다. 종묘 제례음악 들어보셨나요? 그때 사용되는 석경, 편경의 기원이 바로 우리 5000년이나 된 우리 한민족의 강력이었던 곳에서 출토된 이러한 석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타악기는 음악적인 용도에 그치지 않고 사냥이나 제사, 어떤 의례나 어떤 주술 행위를 하는 어떤 집단 행사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에는 사냥을 떠나기 전에 정말 하늘의 신에게 혹은 그 부족의 토템인 곰이나 호랑이나 늑대나 혹은 다른 토템에게 성공을 기원하는 그런 춤과 주문을 이렇게 다양한 악기와 더불어서 의식을 거행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악기는 집단적인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소리가 크고 또 멀리 전달될 수 있는 북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구성원들에게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 경고를 알리는 신호로도 사용했고 또 사냥에 성공했을 때는 이 성공했다는 그런 표시로서 활용했고 또 어떠한 시간을 나타내는 도구로도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악기를 통해 가지고 리듬을 맞추고 춤을 추면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거죠. 집단 내의 결속을 강화하고 협동 정신을 북돋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인류 초기에 타악기는 정말 다양한 그런 재료들을 자연에서 이용해서 만들어졌지만 단순히 소리 내는 것을 넘어서 음악과 의식을 통해서 집단의 정체성과 협동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한민족의 굿은 정말 아주 오래된 공동체 의식이다, 의례다, 종교적인 어떤 행사였다 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초의 현악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여신들이 연주하는 악기로 하프가 등장합니다. 사냥할 때 활의 줄을 튕기는 데서 유래했던 하프는 현악기로서 가장 기원이 오래된 악기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기원전에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 전으로 여겨질 수 있죠. 그런데 기원전 2333년에 건국한 단군조선 시대에 악기를 이미 관장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공무도화가라는 노래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백수광인이 물에 빠져 죽으니까 그 아내가 공후라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른 다음에 함께 따라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런 공무도화가라는 노래가 기록에도 전하고 있죠. 그 공후의 모습이 바로 사진 왼쪽 아래에 있는 악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서한 무제인 BC 106년에 처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 단군조선에서는 벌써 4000년 전에 공무도화가라는 그런 기록이 전해오고 공후라는 악기가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서한시대의 공후는 단군조선에서 너무나 흔한 악기였는데 서한 쪽으로 전파가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단군조선에 강력했던 홍산 문명 5000년 정도 되는 거죠. 오공금이라는 옥으로 만든 악기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 악기는 기물 하단부에 5개의 구멍이 뚫려 있고 우측 상단부에 큰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 구멍들에 악기를 끼우고 현을 연결해서 우측 상단부에 큰 구멍의 막대에 연결하면 악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한민족의 현악기의 역사는 7000년 정도 되는 거죠. 오공금이라는 옥으로 만든 악기가 발견됐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가 현악기였을까요? 그런데 또 관악기가 있는 거죠. 가장 오래된 악기로 여겨지는 이 악기는 유럽의 슬로베니아에서 발견된 디브의 바베 플루트라고 하는 뼈필입니다. 왼쪽에 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4만 년 내지 4만 3천 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유럽 초기에 네안데르탈인들이 동굴곰의 허벅지 뼈를 이용해서 구멍을 이렇게 몇 개 만들어서 뼈피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홀레필스 동굴에서도 독수리 뼈를 이용한 거의 완벽한 피리가 발견됐는데 이 피리로 동굴에서 연주한 유튜브도 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네. 이 고고학 분석에 의하면 뼈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서 바람이 통과할 때 서로 다른 음높이가 나도록 이런 뼈피리가 설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의 이 뼈피리는 4개 내지 5개의 구멍이 발견되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다양한 리듬을 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초기 인류가 벌써 음의 높낮이를 조절해서 멜로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뼈피리를 갖고 과연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까요? 선사시대에 사냥꾼들은 이러한 뼈피리를 만들어서 다양한 음색을 구사를 해서 사슴을 유인하기 위해서 불었다고 합니다. 오른쪽이 바로 이제 사슴을 사냥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 한반도 두만강 유역에서도 BC 2000년 전반기에 뼈피리가 발견돼서 4000년 정도의 뼈피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한민족이 활동했던 내몽골, 적봉시, 흑룡화 유적지인 홍산문명에서 또 뼈피리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8000년 전의 뼈피리인 거죠. 그렇게 보면 현재 우리 당군조선의 유적지에서 출토된 뼈피리, 석경, 그리고 홍산문화에서 발견된 뼈피리, 오공금의 악기로 볼 때 우리 동방의 한민족은 동북아에서 8000년 정도의 악기에 대한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정말 오래된 예와 악을 누린 그런 민족으로서 여겨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고대에서 활을 잘 쏘는 사냥꾼은 장수나 임금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죠. 사슴 사냥꾼이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고이양을 비롯한 많은 왕들이 사슴 사냥의 1인자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구려의 주몽,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왕도 신궁으로 유명했죠. 고대 중국의 민속, 고사기 같은 도서에는 사슴의 울음소리가 나옵니다. 사슴의 울음소리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높은 톤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우타키 또는 아타키라고 표기되는데 이 음향학자들은 사슴의 울음소리가 고래의 음색과 주파수와 거의 같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네. 일본에서는 노래를 우타라고 발음합니다. 어쩌면 사슴의 울음소리에서 노래가 시작됐다고 여기는 게 아닐까요? 처럼 인류가 사용한 초기 악기로는 나무를 이용한 타악기, 단순한 탬버린과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나무 막대기나 돌을 두들겨서 리듬을 내는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나무로 만든 악기들은 어쩌면 가장 오래된 악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썩어버려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4800년 정도 된 이집트의 북, 그리고 홍산문화에서 발견된 5000년 등의 평경이 가장 오래된 악기고요. 가장 오래된 현악기로는 4000년 된 당군조선의 공무, 7000년 된 오공금이라는 홍산문명의 옥기로 된 현악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관악기로서 뼈로 만든 피리는 8000년 전에 홍산 문명에서 발견됐지만 이보다 더 오래된 4만년 전에 뼈피리가 유럽의 슬로베니아에서 발견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나무로 만든 타악기가 가장 오래된 악기로 여겨지지만 수만 년 전의 악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슬로베니아의 동굴에서 발견된 뼈피리, 이 플루트가 현존된 가장 오래된 악기로 인류 초기의 예술적인
창조와 음악적인 상상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문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가 몰랐던 남군조선 세계 최초의 평화국가를 도서관에서 희망도서로 신청해서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문명 이야기를 앞으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